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여기 댓글도 죄다 억대 연봉이네, 방구석 여포들 환상 속에 살고 있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억대 연봉 좋죠. 억대 연봉 받는 거 대단한 겁니다. 월급쟁이로서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객관적으로. 왜냐, 절대 다수는 억대 연봉 어떤 건지 평생 구경도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누구나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당연히 억대 연봉도 소수입니다. 특히나 월급쟁이 입장에서 억대 연봉은 누구나 노력한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억대 연봉은 뭐예요?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전 연봉 1억. 세전 연봉 1억이면 지금 현 시점에서 4대보험 떼고 매달 실수령을 받는 돈이 한 640에서 650만원 사이입니다.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막 그렇게 막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월급쟁이 라인에서는 상위권입니다. 그러면 억대 연봉 받으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전문직. 근데 전문직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진입장벽이 꽤나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전문직이 다 억대 연봉도 아니에요. 억대 연봉 아닌 전문직도 있어. 예를 들어 뭐 변호사 같은 경우에 대형 로펌이나 어떤 좋은 자리 아닌 이상은 억대 연봉 근처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아니면 사실 좀 힘듭니다. 억대 연봉은.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대기업 차장? 근데 계약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부장 정도 돼야 받는 돈이에요. 여러분, 대기업 부장도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장까지 못 달고 그만둔 사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 평사원들 중에 입사해가지고 부장까지 가는 사람이 전체 그 입사한 사람들 중에 한 10%도 안 될 거야, 아마. 평사원들 중에 부장까지만 가도 나는 성공한 거예요. 그 정도 가야 억대 연봉 받는 겁니다. 중견기업은 부장 가도 1억 좀 안 될 수 있어. 1억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중견기업 자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연봉 같은 것들이. 그럼 중소기업 어떨까? 중소기업은 못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중소기업은 임원 자리가 아닌 이상은.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임원 자리는 보통 이제 백두혈통, 이제 사장 라인들이 있죠. 사장 이제 혈연지간, 사장 친인척들이 보통 다 먹기 때문에 아무 연줄도 없는 사람이 평사원에서 중소기업 임원까지 간다는 것 좀 힘들어요. 정말 일을 잘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중소기업 부장까지 간다고 했을 때 한 연봉 한 5천만원 중반대에서 6천만원 사이?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잔업 특허나면 더 추가되겠지만. 그래서 억대 연봉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부러워하지만.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억대 연봉을 보는 사람은 사실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온라인만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온라인만 들어오면. 그리고 왜 그런 억대 연봉을 보는 사람들이 뭔가 온라인 들어오면 말을 좀 함부로 해? 겸손하지 못하고. 그 말인즉슨 그런 자기가 억대 연봉 본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억대 연봉 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했어요.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인터넷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숱한 시청자를 봤지만 생각보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어떤 돈벌이나 직업 얘기 나왔을 때 올려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방송에 많은 게 아니라 온라인 방송에 나면 다 있어요. 커뮤니티는 너무 많고. 왜 그런 올려치기 하는 걸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자기가 만족이 안 되고 불만이 있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아무래도 돈을 적게 받으면 사회나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이 쉽지 않습니까? 야, 대단하다. 예를 들어 뭐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 야, 부럽네요. 공부 잘하셨나 보네. 회사 좋다고 하던데 만족하시죠? 보통 이런 말 나온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그런 말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억대 업무를 본다는 거는 그만큼 일의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일을 하는데, 쉬운 일을 하는데 억대 업무를 본다? 말이 안 됩니다. 회사라는 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지는 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받을수록 자리를 보존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같은 데서 만약에 차장 부장까지 갔다 그러면 억대 업무 받잖아요. 억대 업무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회사에서 앞으로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뭔가 실적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내가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이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런 거 달성하지 못하면 내가 회사에서 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회사에서 뭔가 실적 달성 못하면 한직을 물러난다거나 좌천당하기 좋습니다. 예. 회사라는 게 냉정하거든요. 특히 사기업은. 대기업은 더 냉정하지 않습니까? 업무력 떨어지고 성과도 안 나온 사람을 굳이 돈 많이 줘가면서 그 자리에 앉힐 수는 없어요. 왜냐?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앉혀야 매출이 더 잘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심적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견제, 경쟁,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받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온라인에 많을 리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온라인에서 뭐 돈 많이 번다는 얘기 뭐 나오면 그걸 믿지 마세요. 저도 안 믿습니다. 왜냐, 온라인은 그냥 채팅하고 글 뿐이잖아요. 예, 그게 전부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믿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좀 올려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어떤 뭐 봉급이나 어떤 사회적 능력보다 몇 단계씩 올려치기. 올려치기도 뭔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올려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에 진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한테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싶은데, 정작 근데 뭐 방송을 보는 사람이나 댓글을 적는 분들은 또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정서가 좀 안 좋다는 거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대 업무 비슷한 월수입을 버는 입장에서 이야기해봅시다. 억대 연봉 찍을 호봉수 정도 되면 은퇴에 가까운 나이라서 억대 연봉이라고 안심하고 펑펑 못 씁니다. 눈앞에 다가온 노후를 위해 분발하여 열심히 모아야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뭐냐 하면, 이제 월급쟁이는 억대 연봉 번다는 건 아까 제가 사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억대 연봉 보는 나이가 한 40대 중후반이에요. 중후반. 이게 엄청 많이 번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왜냐하면 월급쟁이는 많이 버는 게 맞아. 근데 보통 결혼했어요. 대기업 다니면 이제 차장이면 결혼해가지고 보통 자녀가 있을 겁니다. 자녀가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돈 한창 많이 나갈 때입니다. 애들 학원 보내고, 애들 뭐 또 스마트폰 사달라고 사줘야 되잖아, 맞죠? 그리고 중간에 외식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억대만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쪼들립니다. 거기도 아파트 뭐 대출 받는 거가 있으면. 네. 보통 결혼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뭐 아파트 이제 대출 받아서 샀으면 매달 아파트 원금이자 한 200만원 나가겠죠. 640이라 치면 200 나갈 테고, 자녀가 2명 있으면 사교육비로 인당 한 100만원씩 잡아도 200이야 400. 그리고 자녀들 다 스마트폰 쓸 거 아니야 요즘에. 뭐 딸내미 이제 아이폰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이제 자급제가 아니라 약정을 사겠죠. 그러면 뭐 약정을 사면 요금까지 하면 인당 10만원씩. 와이프 나 자녀들 폰 다 쓰면 요금만 해도 한 30만원이야 보험까지 있겠죠. 맞죠? 보험도 있고 아파트 사면 또 관리비 있겠죠. 그리고 중간 또 식비 있겠지, 식비.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또 밥을 집에서 안 해 먹으니까 외식 같은 거 한단 말이야. 배달도 시켜 먹고. 그러면 억대만 받아도 쪼들립니다, 이게. 진짜로. 그런 분들 많을 거야. 맞벌이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공무원 기준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억대 연봉 찍을 때 되면 거의 나갈 시점이 다 된 겁니다. 나갈 시점이 보통 한 뭐 6급 35봉, 네, 5급 35봉. 이때 되면요 거의 이제 끝물이에요. 끝물. 이 돈 번다고 좋아하면 안 돼. 이제 이 돈 몇 번 더 받고 이제 내 옷 벗고 나가야 돼요. 이제 공무원은 아시잖아요. 억대 연봉 찍을 때 되면 이제 나 이제 나갈 때 됐다 이거예요. 나 이제 다닐 만큼 다녔다. 나가서 뭐 할까? 네. 이거 생각해야 되는 나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억대면 받는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사기업에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기업 다닌 분들도 지금 이제 억대면 받는 분들 노후대비 탄탄하게 하신 분들이 막 엄청 많지 않아 이게. 일반 뭐 중소기업 다닌 분들은 낫겠지만 공무원분들도 보면 이제 공무원 그만두고 그 연금을 받아가면서 노후를 편하게 보낸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게. 만약 자녀들 출가 안 했고 뭐 아파트 사느라 이제 대출 같은 거 받고 이랬으면 연금 받는 건 빠듯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정년퇴직하고 일 구하신 분도 있습니다. 좀 이해 안 되죠. 아니 지금 이제 정년퇴직하면 연금을 한 250만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분들 많이 받잖아요. 근데 뭐 공무원근로나 아니면 일자리 이렇게 찾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일용직 같은 거.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집에 이제 대출금도 있고 뭐 자녀들 취업 안 하고 또 학생이고 하면 나간 돈이 있잖아요. 그럼 연금 많으면 안 되거든요. 나 혼자 연금 받으면 상관없는데 이거 가지고 내 마누라하고 남은 식구들이 이거 책임지려고 하면 버겁단 말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산의 억대 연봉은 정말 대단한 거고 보통 억대 연봉 받을 때 되면 더 이상 이제 오래 있지 못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